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경지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리더들, 그들의 인생 키워드를 묻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도입니다. 더 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마케팅계의 미다스 손에서 최근엔 대한육 전도사로 활약하는 분입니다. 단순히 비건들을 위한 식품만이 아닌 환경과 인류의 건강 측면에서 대한육 시장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는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신세계 푸드의 송현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 대표님. 놀고 먹고 마시는 걸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소비자 마케팅 쪽에 일을 하게 되었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소비자들한테 가장 밀접히 다가가는 업종을 택하다 보니까 주로 소비자 제품 중에서도 노는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먹는 푸드, 그다음에 마시는 베버리지 쪽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놀고 먹고 마시는 업종에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부럽고 재미있게 일하는 걸로 비춰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일하시는 업종이 그래서라기도 의미도 있지만 일하시는 스타일이 좀 더 이렇게 즐겁게, 또 뭐 평상시에 놀고 먹고 마시는 것처럼 즐겁게 일한다는 그런 뜻 같은데요. 네. 뭐 아무래도 저희가 뭐 건설업을 하거나 중공업 뭐 업종처럼 무거운 업이 아니라 이제 소비자들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놀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지 더 소비자들한테 의미 있게 메시지도 전달되고 제품이나 서비스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면서 그런 모습이 이미지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항상 그 놀고 먹고 마시는 그 분위기, 그런 느낌으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현석 대표님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여기 많은 키워드가 있는데 어떤 키워드가 좀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대한육 전도사라는 키워드가 마음에 듭니다. 네. 대한육 전도사. 왜 대한육 전도사라는 닉네임이 붙었을까요? 예, 저희가 최근 들어 다양한 식물성 재료로 고기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한육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저를 봤을 때 다른 사람과 달리 대한육 전도사라는 그런 닉네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대표님 본인도 이 대한육 전도사라는 닉네임이 아주 마음에 드십니까? 예, 마음에 듭니다. 저희가 특히 무슨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도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좋고요. 대한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에서 제가 알릴 수 있다라는 그런 사명감도 생길 수 있어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케팅 업계에서는 미다스손이라고 불리우신다고 하는데요. 그 마케팅을 얼마나 잘하셨으면, 그렇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버셨으면 그런 말씀이 붙었을까요? 뭐 모든 사람이 뭐 야구 선수만 해도 15개 들어서서 3할 때만 쳐도 굉장히 성공한 선수라고 할 정도로 저도 뭐 다양한 여러 차례 타석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중 뭐 2~3번의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도 뭐 야구로 하면 3할째 타자도 안 되겠지만 성공한 것들이 조금 사회적으로 많이 반영이 돼서 이제 상대적으로 외부에서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케팅 중에서 그 기억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가 여러 가지 했지만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이 전 직장에 오비 맥주 다닐 때 카스라는 맥주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네, 네.
업계 2위, 만년 2위였던 그 브랜드를 저희가 1위로 걷고 올라가면서 그때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브랜드를 스위치하고 새롭게 맥주를 즐기시는 걸 보면서 가장 뿌듯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그 일들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하셨길래 그 2등인 업체가 1등이 된 겁니까? 뭐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뭐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일단 그 카스라는 맥주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젊은 짜릿함을 소구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일단 브랜드를 그런 쪽으로 소비자들에게 주장을 했고 네. 근데 이제 제품이 브랜드가 얘기하는 그 브랜드의 약속을 따라주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그 연관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 제품 자체를 굉장히 신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조를 하고 유통을 하는데 애를 써서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에서 의미하고 있는 그 바를 제품을 통해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했던 게 성공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2000년대 초반에 맥도날드에서 근무할 때 사실 그때가 아주 맥도날드 역사상 가장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일단 뭐 그 당시에 이제 비만의 원인으로 다 패스트푸드, 그것도 패스트푸드의 대표가 되는 브랜드 맥도날드를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미가 많아서 마침 그때 기억나실지 몰라도 여중생이 그 미국 장갑차에 그 치여서 사고를 당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불매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굉장히 어려운 나날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극복하기 쉽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그 건강에 대한 그 이미지도 다시 바꿔드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은 훨씬 더 그때보다는 더 좋은 브랜드 이미지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회사를 떠난 후에도 지금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 오셔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마케팅 성공 사례를 내놓고 계시는데 뭐 안전빵이라는 예. 브랜드가 또 나왔나요? 예. 뭐 안전빵은 저희가 이제 돈을 많이 벌거나 뭐 네. 많은 유통을 하려고 만든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골프장에서 이제 여러 골퍼들이 이제 항상 공을 외부에 이제 그 장 외로 나가는 거를 이제 오비나 해저드라고 하는데 밖으로 나가버리는 예, 그거에 대한 공포도 있고 네. 또 그거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여러 농담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의미에서 저희가 골프장에서 안전빵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소위 이제 시중에서 보시면 익숙한 그런 호두 과자의 형태로 안전빵을 만들어서 저희가 골프 마케팅에 좀 이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40, 50대 이상의 남성분들의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 드라이버를 날릴 때 안전하게 많이들 날리는 사례가 있었는 모양이군요. 안전빵을 먹고 난 다음에. 제가 그 통계는 못 뽑았지만 여하간 그 감론을박하는 사이에 사이도 좋아지고 네. 또 저희 제품도 많이 팔리고 네. 또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져서 네. 일석삼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에서도 다양한 브랜드 또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어떤 제품들, 어떤 그 브랜드들이 나오고 있나요? 저희는 워낙 그 다양한 업종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뭐 꼭 브랜드로만 특정하기는 뭐하지만 네. 저희가 업태가 많습니다. 저희가 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태가 네, 있고요. 네, 네. 거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 쉽게 접할 수 있는 피코크나 올반이라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많이 눈에 띄는 노브랜드 버거라든지, 노브랜드 버거, 예. 맞습니다. 네. 예, 뭐 그다음에 스무디킹이랄지, 스무디킹, 예, 네. 이런 브랜드를 하고 있고, 그 익숙한 브랜드들이 모두, 예, 저희가 또 제빵업을 하고 있는데 제빵 제과업, 네. 아마 그 뭐 이마트 전국에 가시더라도 거기서 보실 수 있는 빵집도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그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 있는 그런 푸드 제품들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신났던 마케팅, 제일 그 좋았던 브랜드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저처럼 브랜딩을 업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뭐 좋은 브랜드나 나쁜 브랜드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돈이 많은 브랜드든 돈이 적은 브랜드든 그 당시에 처해 있는 그 어려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을 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극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돈이 없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하는 거기 있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가 좋다 나쁘다라고 구분하는 건 좀 어렵고요. 단지 이제 가장 신나게 일했던 거는 지금 돌이켜보면 아까 카스 말씀드렸지만 맥주라는 품목이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특정 알코올이고 뭐 18세 이하한테는 뭐 마케팅하기도 힘들고 밤 10시 이후에는 광고하기도 힘들다고 제약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콜라나 사이다처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많은 뭐 비용도 있었고 저희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경험도 했고 결과도 이뤄냈은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이릴라라는 네.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인기를 모았다고 하던데요. 네. 뭐 제이릴라는 아직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유년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태동은 이제 저희 신세계 그룹에 많이 이제 인스타로도 알려진 정용진 부회장님이 고릴라상이라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본인이 본인도 뭐 굳이 그거에 대해서 뭐 네. 반대는 하시지 않고.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부문의 이마트에서 네. 그 이미지를 2D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소유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아주 소규모 비용을 들이고 저희 회사로 사와서 저희가 이제 3D 렌더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세상에 탄생을 시켰고 지금은 뭐 사람의 나이로 보면 저희는 한 유치원 다닐 정도의 나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좀 더 성인으로서 자라나서 다양한 그 소비자와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캐릭터입니다. 회사 경영인, 네.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인을 캐릭터화한 건데 상당히 재밌고 또 이 소비자들에게도 굉장히 그 와닿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뭐 예전과 같은 권위주의 시대에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일단은 그 회사의 최고 경영진이 그만큼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인스타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고객과 소비자가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큰 부담 없이 캐릭터화해서 어떻게 보면 부캐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뭐 그런 이미지나 활동들이 전반적으로 저희의 그룹의 이미지나 소비자와의 그 연관성, 친교성들이 훨씬 더 강화되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작품이라기보다 제가 늘 하는 농담 중에 광고 한 편 성공하면 본인이 광고 찍었다는 분이 50분은 계시고 영화 한 편 성공하면 200분이 본인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니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여기 지금 저희가 그 방송을 하지만 안 보이시는 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 작업이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뭐 그런 제이릴라 사업도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오랜 시간 고민해가지고 만들고 있고 아직은 저는 미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갈 시간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좋은 캐릭터와 세계관을 가진 그런 부캐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먹는다는 거, 네. 또 논다는 거, 마신다는 거 이게 단순히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다양한 이 시도를 하고 말입니다. 다양한 분위기를 또 원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음식을 살기 위해서 먹었죠. 네.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보릿고개라고 해서 굶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많이 먹어서 비만이나 당뇨도 별로 많지 않으셨죠. 근데 이제 지금은 워낙 먹거리가 넘쳐나다 보니까 이제 먹는 것이 생존에서 이제는 양으로도 먹고 또 재미로도 먹고 하기 때문에 이제 먹거리가 풍부해졌지만 또 그로 인해서 과유불급적인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 아까 대한육 전도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한육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육
대한육이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대체육이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원래 이제 그 본래 컨셉 자체가 미국에서 유래가 됐고요. 미국 영어로 얼터너티브 미트라고 네. 하는데 그게 이제 국내에 번역돼 오면서 원래는 대안육이 맞는 번역인데 네. 대체육으로 돼가지고 네. 그 대체라 하면 좀 어감 자체가 뭔가를 반드시 바꿔야 되는 듯한 그 강압성이 좀 느껴져서 그걸 받아들이는 분들이 조금은 그 반감도 생기시고 부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원래 그 영어 컨셉의 제대로 된 번역으로 대안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대안육이라면 그 도대체 육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대안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유통되고 있는 그 육류는 사실 저희가 키우다 보니까 좀 생산성을 위해서 공장식 축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축 자체가 크면서 건강상의 문제도 많고 또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항생제도 많이 투여가 되고, 그렇죠. 예, 그럼 또 그들이 많은 환경도 환경 오염도 유발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건강에도 그런 결과로 건강과 환경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넘버원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보다 더 질이 좋은 고기겠죠. 그래서 그 방목도 하고 항생제도 쓰지 않고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고기를 만들어내는 게 더 제1번의 대안육일 거고, 다만 이렇게 하게 되면 고기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자주 드실 수는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안으로 나온 게 식물성 재료로 고기의 맛과 질감을 내자. 그게 이제 두 번째 대안육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동물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가지고 고기의 그 원물감을 나타내자. 이런 경우는 이제 가축을 키워서 죽이지 않고도 고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이제 대안육의 범주에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한우 가격도 굉장히 오르고 있다는데 네. 정말 그런 의미에서 아주 대안이 될 수 있는 네. 대안육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축산과 낙농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42조 원 정도 정부에서 사실 축산업의 보조금으로 지불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지금 섭취하고 있는 고기 값이나 또 이제 최근에는 그 우유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값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싸다 생각이 되는 거죠. 한우값 상당히 많이 비싸서 사실 고기 먹기가 부담될 때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산업 자체가 조금은 소비자와 생산자 둘 다 지금 만족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해외 저희 협력업체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다가 해외 유력 그 대안육 사업을 하는 분들하고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뭘까, 과연 이게 시장에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을까 좀 의구심도 생겼었는데, 점점 얘기를 듣고 이 시장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을 한 다음에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도 배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은 그 일찍 시장 가능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총력으로 매진한 결과 지금 그래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먼저 앞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대안육 제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유가 지금 대안 우유인가요,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식물성으로 고기의 맛과 질감, 그다음 또 유제품에 대한 맛과 질감을 내고자 하는 이유는 원래 그 고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내재적인 그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고, 또 저희가 대부분 이제 육류를 드실 때 특히 저런 가공 식품들은 저희가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치 않았던 화학 첨가제나 뭐 기타 그런 필요한 거죠.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는 저희 몸에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과감히 빼고 식물성 재료로 고기의 맛과 질감을 내자 하는 뜻에서 했고, 저기 처음에 보시는 캔은 이거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잘 알고 많이 드시는 그 에스모 햄을 저희가 식물성으로 바꿔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모 햄 같은 경우는 그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무래도 장기 보관하다 보면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그런 화학 보존제가 들어가는데 네. 그런 거를 과감히 저희가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식물성 그 재료와 식이섬유 이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맛을 보실 때는 평소에 즐기시던 그 햄과 맛이 비슷한데 네. 건강에는 훨씬 더 나을 거다 하고 네. 나머지 뭐 햄류도 그렇고요. 저희가 고기에 들어가는 햄이 패티, 있는 거. 예. 예. 샐러드의 예. 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소젖이 내포하고 있는 그 락토라는 성분이 유당불내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사실 소화가 잘 안 되고 우유를 제대로 섭취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 대안이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낙농을 하면서 소를 저희가 지금같이 축산하다 보면 낙농을 하다 보면 좀 가축이 병이 걸릴 수 있거나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항생제 같은 걸 투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간접적으로 몸에 들어오는 거를 저희가 차단을 하고요. 훨씬 좋은 이와 같은 경우는 귀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 귀리 우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건 귀리로 만들었군요. 예. 요즘 귀리가 그 몸에도 좋다고 하던데. 예, 대한 육은 전 세계적으로 방금 얼마 전에 시장이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유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두유부터 해서 상당히 역사가 깊습니다. 이미 이제 많이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약 30% 정도가 그 소젖에서 만든 우유보다는 네. 저희가 대한우유가 이미 확장이 돼 있고 네. 지금 거기서 더 추가 성장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초기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면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간접 비용들이 많이 들어서 초기 가격은 기존에 대안하려고 하는 제품보다 높게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시하는 모든 그 제품들은 기존의 대안을 저희가 요청하는 제품 대비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나온 대안 육들이 사실 실제 고기보다 가격들이 한 1.5배 이상 비싸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관심이 있어도 손을 쉽게 내밀 수가 없는 상황들을 저희가 보면서 이래서는 그 새로운 것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얼마의 코스트가 들든 간에 초기에는 동일한 가격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식물성 재료가 동물 유래 제품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도 돼지를 잡아서 만드는 햄보다 콩을 이용해서 만든 햄이 식자재 재료로서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조리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한가요? 예. 저희는 뭐 기존에 그 드시던 거에서 전혀 불편함이나 새로움 없이 그리고 다만 식자재가 전에보다 하나, 두 개 더 좋은 옵션으로 더 좋은 유래, 더 좋은 생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대표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메뉴는 뭔가요? 저는 뭐 에스모햄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네. 그리고 우유 이렇게. 예, 우유. 제가 우유를 한번 맛을 보도록 할까요? 네. 예. 네. 두유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맛이 고소하군요. 네. 네. 이거 그 예. 햄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집에서 먹는 거하고 거의 예. 다를 바가 없군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대안으로 네. 제시를 할 때는 일단 가격 면에서도 기존에 드시던 거하고 같아야 되고 네. 맛과 질감에서 기존 거하고 같아야지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를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은 네네네. 저 자체도 육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만들면서 고기를 먹지 말자거나
가축을 키우지 말자는 건 아닌데 네. 저는 고기를 먹지만 좋은 고기를 먹고 싶거든요. 병이 없고 항생제가 안 들은. 다만 비싸지겠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자주는 못 먹겠지만 제 몸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그런 고기를 먹고 싶고요. 이제 그 고기를 드시는 와중에 비싸기 때문에 잘 드실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대한 육을 같이 섭취하면 환경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그 많은 분들이 축산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식당에서도 보면은 본인들이 만드는 고기가 최고의 고기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별로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러니까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당장 이런 변화가 불편하고 걱정도 되실 텐데 네. 지금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축산 환경이 정말 떳떳하게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것인가는 자문을 한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절대로 저는 그렇다고 축산업을 붕괴시키거나 그분들의 수익을 반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축산업의 업의 개념을 가축 사육업으로 가축 사육 내지 도축업으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가축을 줄이자는데 좀 불편함이 있겠지만 저는 동물성 단백질 공급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방법이 꼭 가축을 키워서 잡아서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배양육이나 이런 거를 좀 협회 차원에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지금 100마리를 키워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 나중에 10마리만 키워도 90마리 분을 다른 그 산업원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고기를 드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고기를 먹는 그 식감, 또 느낌은 굉장히 다른데요. 이 대한육도 그런 정도 실제 고기를 먹는 느낌하고 굉장히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게 이제 저희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이고요. 네, 네. 이제 앞에 보시는 그런 햄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콩으로 저렇게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건 쉬울 수도 있는데 네. 그 기존의 햄이 가지고 있던 그런 씹는 맛 네. 이걸 구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면 화학 물질이 아닌 자연유래 제품으로 그런 씹는 성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심 끝에 뭐 한 가지만 저희가 비밀을 말씀을 드리면 햄 같은 경우는 그 해초류 네. 미역에서의 그런 성분을 저희가 가져다가 저기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씹는 맛을 구현해냈습니다. 네. 대개들 이제 인공적인 그 재료보다는 자연적인 재료를 이용하는 게 대한육의 가장 큰 특징이겠네요. 예. 네. 기존의 초기에 소위 식물성 대안 음식이라고 하던 것들은 뭐 소위 우리가 우스갯소리 콩고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콩고기가 줬던 좋지 않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콩치가 많이 났고 그 질감 자체도 무슨 유부 씹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식물성 말씀드리면 저 콩고기 그거 얘기하는 거냐고 하는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의 대명사로 콩고기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기회가 되시면 가까운 곳에서 기회가 되시면 식물성을 꼭 드셔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저희 것만 안 드셔도 상당히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과거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수준들이 높았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음식은 저희가 뭐 전자기기나 자동차와 대비해서 진화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저희가 거의 매일매일 진화할 수 있는 것이 음식 종류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제품을 1년 전에 만들었던 것과 지금 만드는 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진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얘기를 안 듣고 드시면 전혀 모를 정도의 그런 우수한 대안성을 가질 식품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대한육을 요즘에 최근에 많이 네. 특히 비건들 많이들 소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올 초에 그 미국의 내추럴 푸드 웨스트 엑스포라고 미국 전 세계 최대의 식품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한 3, 4년 전에 그런 데를 갔을 때는 대부분
거의 참가 업체의 90%가 유기농, 올게닉이라고 하는 유기농을 들고 나왔고요. 실제로 미국의 홀푸드를 비롯한 대형 그 슈퍼체인에 가면 대부분 유기농 제품으로 여지껏 다 점유가 돼 있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란 게 그 90%의 업체들이 다 플랜트 베이스, 식물성으로 지금 그 주창하면서 계속적으로 그쪽에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 중으로 보고 왔습니다. 예. 그럼 대개들 재료가 되는 게 식물성 단백질인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콩이나 뭐 어떤 재료들이 좀 이렇게 주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초창기에는 이제 콩 같은 부분의 대부분이 편중이 되었었는데 네. 이제는 다양한 단백질 원이 있습니다. 콩으로도 만들 수 있고 뭐 귀리라든지 조라든지 뭐 다양한 게 있고 또 하나는 버섯의 균사체, 그러니까 발효균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아, 버섯도 이용하는군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워낙 다양한 곡물로 단백질을 만들 수 있고 그 단백질을 이용해서 동물성 단백질의 맛을 구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그 곡물마다 물성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건 수분량이 좀 많다든지 어떤 건 지방량이 많다든지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구현하려는 제품에 어울리는 제품이 있거나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지금은 다양한 단백질 원이 시장에 나와 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조그마한 기술만 있으면 식물성 대한 식품들을 만드는데 용이한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기술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대한육을 만드는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굉장히 저희가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 뭐 태동기입니다. 뭐 불과 한 5년, 10년 전에 미국에서 선도하는 기업 한 2개가 있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는 비욘드 미트라고 해가지고 2019년에 상장을 했고요. 또 임파서블 푸드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저스트라고 하는 그룹도 있고. 근데 이제 그 그룹들의 아주 치명적인 현상, 오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치명적인 그 현상은 대부분의 그거를 창업하신 분들이 테크니션들입니다. 네. 배터리 기술자라든지 화공과 교수라든지 그분들이 처음에 원물을 만들어서 시장에 굉장히 놀라움을 제공을 했고 네. 초기 매출은 일으켰지만 식품화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네.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금까지는 좀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기존의 식품 대기업 내지는 선도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이쪽에 흥건히 발을 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현재 그들이 팔고 있는 거에 대한 그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감수하고 저희가 굉장히 총력을 식품업계 중에서는 좀 저희가 앞서서 이쪽에 올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변화는 과거 예전에 그 코닥이 필름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는 시기나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거, 네. 그다음에 전자담배 그냥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넘어가는 이런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식품이 현재 동물성 위주의 이런 식품에서 식물성과 이렇게 같이 결합해서 가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예와 유사하게 당연히 벌어질 상황이고 다만 그게 얼마나 빨리 오느냐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대체육 제품을 가지고 절에 가셨다고요? 그래서 동자승 분들께서 많이 이걸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고정관념에 의하면 네. 스님은 고기를 못 드신다. 네. 예. 근데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스님들 만나 뵙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게 이제 불가에서도 고기를 꼭 안 드시는 건 아니고 이제 치유식이라고 해서 그 고기 안에 들은 특정 영양 성분은 야채나 채소가 대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몸에 영양이 떨어졌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그 보완식으로도 하시고 오히려 불가에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채식을 하더라도 어차피 채식 자체도 식물의 목숨을 앗아서 내 연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채식이든 육식이든 과식을 하지 않고 네. 적당히 욕심내지 않는 게 더 원래의 정신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 스님들도 고기를 드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유연적이긴 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고민은 불가에서 고민은 이제 젊은 신도들이나 네. 젊은 이제 동자승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어려서 그 서구식 음식이나 뭐 햄버거, 피자 이런 데도 상당히 좋아하시겠죠. 예, 좋아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갑자기 산채 비빔밥 뭐 이런 거 하려면 이게 더 안 와닿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익숙한 그런 음식 포맷에 저희가 이왕이면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서 그런 느낌을 들면 좋겠다 했더니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그걸 받아주시고 해서 한번 저희가 이제 지금은 굉장히 실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불교 음식하면 사찰 음식하면 굉장히 뭐 다 시금치 무침 이런 것만 봤었는데 이제는 좀 이런 걸로도 영양분도 섭취하시고 또 미각도 살리면서 또 정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자승 분들께서 실제로 이걸 드시니까 좋아하시던가요? 예, 좋아하죠. 예, 좋아하시고 아무래도 익숙한 음식이니까 네. 예, 낯선 거를 드시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고 네. 저희도 뿌듯한 게 뭐 동일한 제품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나쁜 성분들을 빼고 또 그분들의 몸에 유익한 그리고 또 그런 살생을 하지 않은 그런 재료로 드시니까 저는 의미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이제 식품 재료들을 선택하는데 여성분들이 많이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비건을 하시는 여성분들도 많고 그런데 여성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네. 이제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좀 바로 잡아 드렸으면 하는 게 비건하고 저희가 주로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식물성하고는 좀 다른 거가 예, 뭐 어떻게 보면 같은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에서는 비건이 이걸 드셔도 상관없지만 비건이라 하면 좀 더 특정해서 종교적인 이유나 뭐 자기 이제 건강상의 문제, 신체적인 문제로 동물성을 섭취를 못해서 식물성으로 식단을 짜시는 분들이 비건이고 저희의 이제 주안점은 꼭 그런 분들이 아니라 평소에 동물성 음식을 좋아하시는데 이제 다만 건강이나 환경을 생각해서 내가 식물성 재료로 동물성의 맛과 질감을 내는 그런 그 결과를 얻으실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저희가 더 많은 분들한테 저희가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이 식물성 재료로 동물성 맛을 내느냐가 더 주안점이거든요. 사실 비건은 그건 아닌 거고. 그래서 약간은 그거는 혼재돼서 쓰고는 있는데 저희는 좀 명확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 소비자들도 굉장히 좋아하십니까? 예, 여성도 좋아하고 요즘에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 예, 젊은 세대는 남성분들이 훨씬 더 자기 몸 챙기고 식단도 까다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을 좋아한다는 것도 조금 중년 이상 세대는 그렇게 하실 텐데 저 MZ 세대는 뭐 거의 남녀 구분을 하지 않고. 실제로 보면 요즘 K푸드가 굉장히 인기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육이 잘 그 맛과 영양분을 잘 갖춰서 앞으로 그 수출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히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뭐 그 수출을 할 때 육류가 포함이 돼 있으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 수출하기에. 그래서 이제 육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이 훨씬 용이하고 또 저희보다 선진국에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건 혹은 식물성 쪽으로 식단을 많이 돌리신 분이 많아서 그분들이 이왕 K푸드를 드실 때 그런 옵션도 같이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저희가 K푸드를 알리는데 장벽을 없앨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의 일관적인 맥락이 상당히 이 식품업계에서 혁신적인 그런 모습을 계속 이어가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혁신이라고 보는 게 저희가 지금 현재 밖에 나가서 먹고 있는 일상의 삼시세끼의 음식의 포맷은 제가 보기에는 한 지난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미국식 공장식 축산, 공장식 생산으로 인한 제품들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이 땅에 살아온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의 그 식단으로 봤을 때는 정말 찰나에 불과한 것 같고
지난 100년, 200년 동안 저희가 과도한 성장을 하고 지구 인구도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도시화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여유로워지고 삶이 풍족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유불급, 음식을 너무 남용하고 많이 먹다 보니까 생기는 건강상의 문제도 많기 때문에 지금쯤은 한번 음식에 대해서 다시 돌아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기존의 음식을 뭐 100% 부정한다는 것보다 기존의 제품에서 하나씩만 나쁜 걸 빼고 하나씩만 더 좋은 걸 넣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조금씩 진화하는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하는 그 활동들을 혁신적이라고 봐주시면 굉장히 고맙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기본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사물이나 어떤 물체를 보는, 물체에 대한 현상이나 사물은 동일한데 그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는 그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좀 전에 없던 새로운 쪽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혁신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고마운 거고, 이제 그런 다른 관점에서 해야지 미투나 뭐 미쓰리가 아닌 저희만의 독창성을 가진 독자적인 강한 브랜드나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뭘 알리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콜라맨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사연입니까? 예. 저희가 이제 노 브랜드 버거라는 버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분들이 같은 로망이겠지만 우리 브랜드만의 독창성을 만드는데 굉장히 욕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는 사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소프트 드링크는 굉장히 큰 거대 기업, 그리고 유통량이 많은 업체가 아니면 생산을 해서 유통하기 엄두가 안 나는 건데, 저희가 마침 자체적으로 이런 판매처가 있다 보니까 브랜드 콜라, 브랜드 사이다라는 걸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더 빨리 소비자들한테 알릴까 하다가 그 홍보 수단의 일환으로 제가 살신성인을 하기로 마음 먹고 예, 콜라 탈을 쓰고 기자분들 만나서 인사를 드렸던 콜라 모양으로 이렇게 네. 인형 옷을 입으신 거고. 예. 대단한 열정이신 것 같습니다. 아유 뭐. 네. 그래서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노브랜드, 예. 노브랜드라는 건 브랜드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브랜드명을 그렇게 지으셨나요? 예. 새로운 브랜드를 소비자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지도, 브랜드 인지도. 두 번째는 브랜드 선호도.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브랜드는 인지도도 없고 선호도도 없겠죠. 혹은 오랫동안 많이 알려졌지만 선호가 안 되는 브랜드는 인지도는 높지만 선호도가 낮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발주자로 버거 브랜드를 시작을 하는데 인지도도 없고 선호도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서 성장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최소한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의 어깨에 올라타고 같이 가면 선호도야 저희가 하기에 나름에 따라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마침 저희 그룹 내에 노브랜드라는 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거기가 또 가성비 있는 그 이미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노브랜드에 허락을 받아서 그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고 노브랜드 버거라는 이제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노브랜드 버거에도 이 대한육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독창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뭐 패스트푸드라고 그러면 굉장히 뭐 몸에 안 좋은 기름에 튀긴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베러 초이스라고 그 노브랜드 버거 안에 몇 가지 메뉴군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 채소 위에 그 콩으로 만든 햄이 올라간 샐러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 본 게 이번 주에 저희가 출시한 건데 거기 보시면 햄버거에 들어가는 빵, 그다음에 고기, 그다음에 치즈, 소스까지 다 100% 식물성으로 식물성. 예, 만들었습니다. 이건 맛은 어떻습니까? 맛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추구하는 바는 기존의 고기류, 그다음에 유제품이 들어간 제품과 동일한 맛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저희가 개발하다가 더 맛있는
새로운 맛을 만들더라도 일단은 기존의 맛과 같이 하려고 하는 게 네. 뭐 새로운 걸 만들면 새로운 걸로 보이지 대안의 도구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상당히 평소에 드시던 것과 익숙한 맛과 질감으로 구현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대한육이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고 네. 또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이름을 얻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는 단지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저희가 앞서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미국을 필두로 한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 저희가 이제 자회사를 하나 세웠습니다. 네. Better Foods라고 저희가 자회사를 세웠고 네. 그걸 통해서 미국을 필두로 한 그 해외 시장에 저희가 집중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도 저희가 다양한 제품을 지금 많이 준비를 해놨고요. 사실 지금 보여드린 그런 제품보다 준비를 해놓고 완성을 해놓은 제품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이제 대한육 제품 네. 또 더 혁신적인 제품들을 더 많이 네. 접하실 수가 있게 되겠군요. 예.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 지금 어디 가면 살 수 있느냐. 근데 저희가 혹은 그래요. 신세계는 이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는데 왜 이마트에서 지금 당장 팔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처음 선보이는 거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고 손이 바로 가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일단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는 다양한 푸드 서비스, 이제 다양한 그룹의 급식 사업이랄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노브랜드 버거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이마트도 일부 베이커리 코너에서 제품으로서 소비자한테 경험을 지금 많이 심어드리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차로 소비자들이 좋은 반응을 하고 익숙해지시면 저희가 소비자 제품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온라인이나 이마트나 이런 데서 이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점진적으로 갈 거고요. 저희는 기분이 좋은 게 그래도 건강에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더 드실수록 저희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있습니다. 느낀다는. 예.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어느 순간 하나의 관통하는 키워드가 뭘까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건 저는 흥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아이디어로 저희가 만들어내서 세상에 없는 그런 즐거움을 제공을 함으로써 흥행하는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의 어떤 원동력이고 모티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무슨 브랜드 행사를 하는데 BTS를 섭외를 해서 큰 무대에 세워놓고 한 5만 관중을 모셨다 생각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BTS에서 제일 가까운 VIP석에 가서 BTS 공연을 볼 텐데 저는 제일 좋은 자리가 BTS가 공연하는 뒤에 백 무대에서 5만 명의 관중을 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가 만든 아이디어나 상품과 서비스로 많은 분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그걸로 인해서 흥행에 성공하는 것을 원동력이고 즐거움으로 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육 시장에서 더 좋은 제품 만들어 주시고 소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리더들에게 물어보는 더 큐, 오늘은 대한육의 전도사로 불리우는 송현석 대표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